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따로 돈을 많이 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잔고가 자꾸 줄어들지? 연금 들어와도 한 달이 안 돼서 통장이 바닥나버리네. 자식한테 손 벌리긴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절반 이상이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돈이 줄어드는 원인이 큰 병원비나 큰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대부분은 매일 새어나가는 작은 돈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는 편의점 커피 2,000원, 택시 한 번 타면 8,000원, 손주들 사탕과자 사주며 나가는 몇천 원. 이게 쌓이면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1년이면 200만 원, 3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에이, 이 정도야 괜찮지 하고 넘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똑 새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날 보일러실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돈이 새는 구조가 60대 이후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일하면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새어나가도 다시 채워집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연금, 퇴직금 일부 모아둔 저축 이게 전부죠. 그러니 들어오는 건 일정한데 나가는 건 매일 조금씩 더 늘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폭풍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새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왜 이렇게 돈을 빨리 써버렸냐는 말다툼이 생기고 자식에게 조금만 보태줄래? 라고 했다가 돌아오는 미묘한 표정에 마음이 상하고 결국은 혼자 집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지? 라는 깊은 공허함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 대다수가 겪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질문이 바로 수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돈 새는 구멍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잃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즉, 돈이 새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파헤치겠습니다. 60대 이후 돈이 자꾸 새는 세 가지 핵심 원인과 그걸 단번에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아, 이제 알겠다. 내가 왜 불안했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안정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사례 주인공 서울의 67세 김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어르신은 67세,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나는 준비 잘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 120만 원, 적금 깨서 마련한 예금 통장, 그리고 아내와 소소히 쓰기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면 항상 바닥. 분명히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잔액이 늘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에 돈을 쓴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금방 없어지지? 김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우리 특별히 돈 쓴 적 없잖아. 라며 답답해했습니다. 그 답은 뜻밖의 손주의 한마디에서 드러났습니다. 손주가 주말에 놀러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택시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면 1,000원인데 왜 택시 타요? 순간 김 어르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날씨가 덥거나 조금만 피곤하면 무심코 택시를 잡아탔던 겁니다. 한 번쯤 편하게 가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1년이면 무려 360만 원. 연금의 3분의 1이 단지 귀찮음과 습관 때문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김 어르신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는 더 이상 택시를 쉽게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을 깔고 하루하루 교통비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기록하다 보니 보이지 않던 새는 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새는 건 큰 지출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무심함이더라. 그걸 모르면 통장은 서서히 말라가고 결국 노후의 안정을 잃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부산의 70세 이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부산 서면에 사는 70세 이 어머님은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가족을 키워내셨습니다. 나는 검소하다. 돈 욕심 없다. 늘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매달 카드값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썼다고 왜 자꾸 50만 원, 70만 원씩 나오는 거야? 분명 큰 물건을 산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체불명의 자동 결제가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요금과 함께 묶여있던 각종 구독 서비스, 손주가 깔아준 온라인 게임 결제, 심지어는 잘 쓰지도 않는 건강식품 정기 배송까지. 아이고야, 이게 다 먹고. 그 순간 어머님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만 합쳐도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연금의 2달치가 내가 쓰지도 않는 것에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을 잃는 것보다 내가 뭘 쓰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전기 불 꺼진 부엌 식탁에서 카드 고지서를 한 장 한 장 펼쳐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바보지. 평생은 알뜰살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라고.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서 자동 결제를 전부 정리해 주었습니다. 필요 없는 구독을 끊고 정기 결제를 모두 해지했죠. 그날 이후 어머님은 카드 대신 현금 봉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 지출이 보이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때야 비로소 돈이 내 손에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 지금도 어머님은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카드 한 장이 내 노후를 집어삼킬 뻔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천만다행이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전북의 66세 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6세 한 부부는 평생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린 조금 굶어도 괜찮다. 애들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부부의 인생 신조였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다며 전세 자금을 보태달라고 했을 때도, 딸이 창업한다며 초기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두 분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전세 보증금 일부까지 끌어다 자식들에게 보탰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 꼭 갚을게요 하던 아이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직장은 금방 그만두었고 딸의 가게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고스란히 빚과 허탈함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쩌면 좋아. 우리 앞으로는 뭐 먹고 살아?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보며 부부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금은 생활비로도 빠듯했는데 매달 원리금 상환까지 겹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한동안은 아내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남편은 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며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혈관이 막힐 뻔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아내가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애들 일은 애들한테 맡기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챙겨야지. 그때부터 부부는 조금씩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탁해도 생활비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만. 그리고 매달 현금 봉투를 만들어 교통비, 식비, 의료비 등 꼭 필요한 지출만 나눠 관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 내가 지킬 건 지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이 줄어든 거지. 첫 번째 사례 주인공인 서울의 67세 김어르신은 늘 통장이 비는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큰돈을 쓴 기억도 없는데 매달 말이면 잔액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첫 번째 원인, 작은 새는 돈이었습니다. 버스 대신 무심코 잡아탄 택시, 편의점에서 매일 사 마신 커피, 이 정도야 괜찮지 않은 습관이 쌓여 연간 수백만 원을 삼키고 있던 겁니다. 김 어르신이 깨닫고 바꾼 습관은 단순했습니다. 가계부 앱에 하루 지출 3줄만 적기. 눈으로 보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의 70세 이어르신님은 아픈 배우자 때문에 병원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진료비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보험료와 약값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입했던 보험이 5개, 6개.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됐습니다. 즉, 필요 없는 보험료가 새고 있었던 거죠. 이 어르신이 바꾼 습관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쓰는 보험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기.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니 매달 20만 원 넘게 절약됐고 돈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전북의 66세 한 부부는 자식들 도와주다 노후가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보태주면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럴 때마다 빚만 쌓였습니다. 이건 바로 가장 큰 새는 돈, 무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막은 방법은 뚜렷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선을 정해놓고 절대 그 이상은 안 넘기기. 그리고 매달 현금 봉투에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를 나눠 넣었습니다. 경계선을 그어놓으니 자식도 우리 사정을 이해하더라고요.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나의 상황에 맞게 도와주는 게 노후를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새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보험 관리 경계 없는 도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는 방법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 가계부 쓰기,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기,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미리 정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돈이 빠져나가는 통장은 막을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늘 불안과 직결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통장이 비는지 모르겠다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긴 작은 새는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평생 모은 돈을 갉아먹는 것이죠. 서울의 67세 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으셨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통장이 바닥이었습니다. 병원비를 크게 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리한 지출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할아버지 또 택시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면 1,000원인데. 그제야 김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날씨가 덥거나 조금 피곤하면 습관처럼 택시를 잡아타던 자신을 말입니다. 하루 10,000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통장이 비는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무심함이었던 겁니다. 비슷한 경험은 누구나 합니다. 부산의 이 어머님은
자동 결제가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 재미삼아 가입한 잡지, 한때 손주 때문에 등록한 영어 학습 앱, 이제는 쓰지도 않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합쳐보니 한 달에 5만 원, 1년에 6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머님은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나니 허무했고 왜 이제야 확인했나 후회가 밀려왔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의 박 어르신은 손주 사랑 때문에 늘 통장이 비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장난감을 하나 더 사고 용돈을 조금 더 쥐어주고 간식도 늘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졌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한 달 30만 원 이상을 손주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준다고 만류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주 사랑이 통장 사랑을 잡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 결제, 습관적인 택시비, 손주 용돈. 듣기엔 작은 금액 같지만 모이면 연간 수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돈이 평생의 안정과 불안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기록하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지루해 하시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하루에 1분이면 됩니다. 기록을 하면 내가 어디서 돈을 흘리고 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 어르신도 그때부터 교통비만 따로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택시비가 버스비의 10배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일부러 버스를 타면서 생활비가 줄었고 무엇보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통장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 번 점검만 해도 10년 동안 날리던 돈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부산의 이 어머님도 자동 결제를 끊고 나서 그 돈으로 적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적금이 쌓이는 걸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새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구멍을 내고 있었구나. 세 번째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에게 지출하는 부분은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데 원칙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명절과 생일에는 얼마, 그 외에는 직접 챙기지 않는다. 이렇게 규칙을 세우면 사랑은 그대로 전해지면서도 통장은 안전합니다. 대구의 박 어르신도 처음엔 손주가 서운해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자녀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덕분에 우리도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돈이 샌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불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라진다는 건 곧 내가 통제를 잃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만 바꿔도 내 손에 다시 통제권이 돌아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죠.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가, 아니면 흘려보내는가. 그 차이가 평생의 안정과 불안을 결정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작은 새는 돈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녁 바로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 통장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작은 새는 돈, 불필요한 보험, 그리고 경계 없는 도움.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겪는 흔한 함정이자 노후를 흔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돈이란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안정이고 내 생활의 여유이며 내가 내일을 기다릴 힘이 되어주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법보다 흘러나가지 않게 막는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금을 받아도 아무리 모아둔 돈이 있어도 구멍 난 통장이라면 금세 바닥납니다. 반대로
작은 구멍만 잘 막아도 적은 돈으로도 오랫동안 든든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 5분 가계부 쓰기, 보험 정리하기, 도와줄 수 있는 선 긋기. 이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아, 이거 내 얘기다 싶으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 통장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니어 사전은 여러분의 돈 건강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